괜찮습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따뜻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제1장 마음의 전쟁터. 같은 지붕 아래 두 여인이 산다. 한 여인은 나이를 먹었고 다른 여인은 낯선 집에 들어왔다. 처음엔 예의를 갖추려 했다. 하지만 작은 말이 쌓였다.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었다. 말은 했지만 그럴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는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른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그 생각이 갈등을 더 키운다. 갈등은 마음의 전쟁이다. 서로가 외로운 병사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기억하라. 상대도 나만큼 힘들다. 고부는 서로의 인생을 침범받았다고 느낀다. 이해는 순간이지만 오해는 오래 간다.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어야 한다.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고 침묵은 무기가 아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러운 말은 벽을 허문다. 차가운 말은 벽을 세운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한다. 그녀는 며느리를 의심한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다. 두려움과 의심이 반사된다. 모두가 옳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음은 때로 칼이 된다. 이긴 말보다 남은 상처가 깊다. 욕심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비난으로 이어진다. 고부 갈등은 감정의 미로다. 출구는 하나, 자비다. 자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상대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자비는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괴롭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비다. 이해보다 중요한 건 인내다. 인내는 나를 다스리는 힘이다. 말을 하기 전에 숨을 쉬어라. 숨을 쉬고 나면 말이 달라진다. 가장 따뜻한 말은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린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표정 하나가 분위기를 바꾼다. 가정을 지키는 건 큰 사랑이 아니다. 작은 배려다. 작은 이해다. 작은 인내다. 둘 중 하나가 내려놓으면 둘 다 편해진다. 내가 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이기는 길이다. 말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라. 그것이 첫걸음이다. 사랑은 자식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가정 안의 모든 관계에 흘러야 한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각자의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알아주면 갈등은 풀리기 시작한다. 고부 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마라. 누가 먼저 다가서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미소를 하나 건네보라. 그것이 시작이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과 자주 다투게 됩니까?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에 물에 흙이 떨어지면 물은 흐려진다. 그러나 흙은 해치려는 마음이 없다. 흙을 가라앉히는 건 고요한 마음이다. 너의 분노는 그 흙을 계속 휘젓는 것이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다툼은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부드러워진다. 고요한 말은 갈등을 잠재운다. 먼저 나를 다스리면 관계가 달라진다. 고부 갈등은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그 전쟁을 멈추십시오. 가정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작은 마음 하나입니다. 제2장 며느리의 눈물. 그녀는 매일 아침 조용히 눈을 뜬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표정을 정돈한다. 오늘도 눈치 없는 말을 들을까봐 마음속에 방어벽을 세운다. 식탁 위엔 음식이 차려지고 말없이 밥이 지나간다. 눈빛이 싸늘하다.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린다. 왜 그걸 이렇게 해? 예전엔 다 직접 했지. 우리 며느리는 좀 다르네. 말은 짧고 뜻은 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시끄럽다. 이 집에선 난 항상 손님 같아. 가족이 아니라 노동자 같아. 언제쯤 내 자리를 인정받을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인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참을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매일 쌓이는 말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어느 날 잠시 밖에서 혼자 울었다. 누군가 물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낀다. 고부 사이에서 며느리는 늘 중간에 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 기대와 현실 사이, 인내와 분노 사이. 그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다. 누군가의 사랑받던 아이였다. 지금은 그 미소를 감추고 낯선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된다. 말을 안 해도 섭섭해한다. 그녀는 점점 조용해진다. 조용한 건 평화가 아니다. 단념이다. 포기다. 그녀는 배우자를 바라본다.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왜 모른 척할까? 그 사람도 어머니가 무섭나? 이럴 때 작은 말 하나가 필요하다. 내 마음 알아. 너 잘하고 있어. 그 말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며느리도 사람이기에 칭찬을 먹고 자란다.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다. 비교하지 말라. 딸과 비교하면 그녀는 영원히 낯선 존재로 남는다.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으로 변한다. 실망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담이 된다. 며느리는 이해받고 싶다. 무리한 이해가 아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를 바란다.
그녀가 울지 않게 하라. 그녀가 이 집에서 웃을 수 있게 하라. 그녀가 이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라.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애쓴다. 그녀도 이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 다만 너무 오래 외로웠다. 누군가 먼저 그 손을 잡아주길 바랄 뿐이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엔 가정의 평화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로 바라보면 눈물이 미소로 바뀝니다. 제3장 시어머니의 속마음. 그녀는 말이 많아졌다. 예전엔 조용했던 사람이다. 하지만 요즘 자꾸 잔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집은 원래 이랬어. 나 때는 다 혼자 했어. 그녀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그녀는 속으로 말한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아들 하나 잘 키웠다. 그 아들이 다른 여인과 웃는다. 그 웃음이 자꾸 마음을 흔든다. 나는 저렇게 웃게 한 적 있었나? 이젠 나보다 그 아이가 더 중요하구나. 시어머니는 질투하지 않는다. 다만 서운할 뿐이다. 자신이 밀려난 자리, 자신이 잊힌 느낌. 그녀는 외롭다. 남편은 늙고 친구는 줄었고 자식도 바쁘다. 이젠 며느리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날카롭다. 진심은 함께 하자인데 표현은 그건 틀렸어 가된다. 며느리가 말을 줄일수록 그녀는 말을 늘린다. 대화가 아니라 기싸움이 된다. 며느리가 조용하면 내가 싫은가 생각한다. 며느리가 웃으면 비웃는 건가 걱정한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잠들기 전에 후회한다. 오늘은 너무 심했나? 내가 너무했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말이 앞선다. 사랑하는 법을 잊은 게 아니다. 다만 사랑을 잃을까 두려운 거다. 그녀는 생각한다. 며느리가 내게 먼저 웃어줬다면, 한 번만 감사하다고 해줬다면, 그녀는 며느리에게 이 집의 질서를 전하려 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통제로 느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르다. 그녀는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다. 말하고 싶었던 거다. 그녀는 자식이 만든 새로운 가족 안에서 자신이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 가슴이 뻐근하다. 가끔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자존심이 말을 막는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지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도 상처받는다. 시어머니도 외롭다. 시어머니도 인정받고 싶다.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더 크게 말하고 더 날카롭게 행동한다. 그녀는 말하고 싶다. 나도 노력 중이야. 나도 너를 받아들이고 싶어. 다만 그게 쉽지 않아. 시어머니도 한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불안이, 그녀의 고집 속엔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비로 보면 고통이 보이고,
고통을 보면 연민이 자라납니다. 제사장 남편의 중간 자리. 그는 두 여인 사이에 서 있다. 한쪽은 낳아준 어머니, 한쪽은 함께 살아갈 아내. 말을 아끼면 편할 줄 알았다. 침묵이 평화를 지킬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했다. 당신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내 아내가 왜 저 모양이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무언의 편들기를 요구한다. 그는 한숨을 쉰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본다. 어머니는 혼자 많은 걸 감당했고, 아내는 낯선 환경에 지쳐 있다. 그는 이해한다. 하지만 표현하진 않는다. 그게 문제다. 가만히 있는 건 중립이 아니다. 방관이다. 중간에 선 사람은 무게를 재는 저울이 아니다. 다리를 놓는 다리목이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 아내도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 마음은 알지만 부드럽게 말해줘요. 아내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 힘든 거 알아. 나도 노력할게. 너무 혼자 힘들어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그는 눈치가 빠르다. 하지만 회피하는 눈치는 도움이 안 된다. 용기 있는 눈치가 필요하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평화를 만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중립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 어머니에게는 존중을, 아내에게는 보호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적게 말하면 안 된다. 가장 필요한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한다. 사랑해보다 내가 내 편이야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된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것이지만 가정은 말로 만들어진다. 그가 말해야 한다. 가정의 방향을, 가정의 중심을 그가 책임져야 한다. 두 사람의 감정, 두 사람의 눈물, 중간에 선다는 건 양쪽의 아픔을 이해하고 양쪽을 함께 안는 일이다. 그가 침묵을 깨는 순간, 가정은 다시 숨 쉬기 시작한다. 가정의 평화는 가장 조용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중간에 선 이가 말할 때 두 마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오장 말의 칼끝, 마음의 상처.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지만 그 말의 칼끝은 마음에 박힌다. 들리는 순간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그 기억은 오래 간다. 그걸 왜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무심코 던진 말. 의도는 없었지만 그 말은 칼이 되어 마음을 찌른다. 말은 칭찬보다 비난이 더 오래 남는다. 말은 위로보다 상처를 더 깊게 남긴다.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다. 말이 날카로운 사람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은 사실 자신이 가진 아픔의 반영이다. 비판은 빠르지만 이해는 느리다.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읽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던진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오해를 쌓기도 한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 말의 뿌리는 차별과 판단이다. 고부 사이의 말은 예민하다. 조금만 어긋나도 의심과 오해가 자라난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말은 또 필요하다. 말이 없으면 오해는 더 커진다. 침묵은 해결이 아니다. 침묵은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말은 줄이되 따뜻한 말은 늘려야 한다. 오늘 수고했어.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마음 써줘서 알겠어. 이 짧은 말들이 차가운 관계를 녹인다. 말은 훈련이다.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거친 말만 들어온 사람은 거친 말만 배운다. 부드러운 말에 익숙해진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말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이면 인연이 된다. 말은 업이다. 어떤 말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진다. 욕을 하면서 편해진 사람은 없고 비난으로 사랑을 지킨 사람도 없다.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라. 불안하면 말이 날카롭고 여유로우면 말이 따뜻하다. 말은 내 안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가족은 함께 살아도 말로 소통하지 않으면 남보다 멀어진다. 어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말은 관계를 망친다. 자신은 농담이라 말해도 상대는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은 내가 한 것보다 상대가 들은 것이 중요하다. 말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요즘은 그런 것도 못해? 그 말이 며느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며느리의 한마디. 우리 엄마는 그런 말 안 해요. 그 말이 시어머니의 자리를 흔든다. 이 말들은 하루 만에 잊히지 않는다. 가끔은 평생 간다. 말은 고칠 수 있다. 단, 먼저 자신의 말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했던 말 중 가장 후회되는 말은 무엇인가? 가장 미안했던 말은 무엇이었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곧 인격이다. 말이 곧 업보다. 말이 곧 관계의 씨앗이다. 좋은 말을 하라. 따뜻한 말을 하라. 자주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하라. 말을 삼키면 병이 되고 말을 뱉으면 상처가 되지만 자비로운 말은 치유가 된다. 오늘 한마디의 말로 가정의 공기를 바꿔보자. 말은 가장 빠른 업이고 가장 깊은 인연의 흔적입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립니다. 제육장 침묵의 벽, 마음의 거리. 소리는 없었다. 말도 없었다. 단지 고요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침묵은 피로 맺어진 감정의 벽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온기가 닿지 않는다. 밥은 했지만 마주 앉지 않았다. 눈은 마주쳤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서로 먼저 말하지 않으려 했다.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오해로 이어졌고, 오해는 점점 불신이라는 이름의 벽을 만들었다. 왜 말을 안 하지? 싫어서 그런가? 무시하는 건가? 아무 말이 없지만 마음은 시끄러웠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멀어진다.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감정은 식는다. 사람은 말로 연결된다. 말이 끊기면 관계도 끊긴다. 때로는 말보다 표정이 더 아프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표정조차 사라진다. 처음엔 서운함이었다. 이후엔 단절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무관심이 되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말해도 달라지지 않아.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고부 사이의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침묵은 깊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마음의 거리로 굳어진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문제를 덮는 건 해결이 아니라 회피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 말을 듣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은 침묵을 택한다. 나는 말해도 안 통하더라. 이젠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 없는 관계는 형식만 남는다. 말 없는 하루가 일상이 되고 무표정한 얼굴이 가정의 공기가 된다. 그러다 눈물이 나는 날이 온다. 누구 탓도 아니고 무슨 큰 사건도 아니다. 그저 말하지 못한 감정이 가슴 속에 쌓이고 그 무게가 눈물로 떨어진다. 누군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그 말 한마디가 침묵의 벽을 깰 수 있었다. 침묵은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서로가 동시에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벽을 깨는 것도 누군가 하나가 입을 여는 것으로 시작된다.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약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이렇게 말하라. 요즘 조용하시네요. 제가 뭔가 실수했나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짧은 말이 얼어붙은 공기를 녹인다. 긴 침묵은 짧은 말로 시작을 깰 수 있다. 가끔은 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진심이 있다면 말이 서툴러도 전해진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만 가까이 가면 된다. 서로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내가 먼저 말해야 상대도 마음을 연다. 기억하라. 침묵의 끝에는 후회가 남는다. 그때 말을 걸 걸 그랬다. 그때 사과할 걸. 그때 마음을 전할 걸. 그때는 언제나 지나간 뒤에 온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말을 건넬 순간이다. 오늘 용기 내서 한마디를 해보자. 같이 차 한 잔 하실래요? 요리 너무 맛있었어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차가운 마음 사이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침묵은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그 벽을 허문다. 당신의 짧은 말이 가정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 제7장 비교와 기대,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림자. 우리 딸은 그렇게 안 해. 다른 며느리는 잘만 하던데. 예전엔 다 알아서 했지. 그녀는 들었다. 비교의 말, 기대의 잣대, 측정당하는 느낌. 가족이 아니라 평가받는 느낌.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그러나 비교는 그 다름을 무시한다. 비교는 감정을 깎고 기대는 부담을 만든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원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며느리에게는 시험지가 되었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뭐든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기대에 못 미치면 미움받아요. 그녀는 점점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기대가 칭찬이 되지 못하면 그건 무언의 압박이 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수행해도 다른 제자들처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두 송이의 꽃을 건넸다. 한 송이는 화려하고 한 송이는 작고 소박했다. 이 두 꽃 중 누가 더 귀한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했다. 너는 큰 꽃이 아니더라도 향기는 낼 수 있다. 사람의 가치는 비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그는 그날부터 비교 대신 자신의 향기를 내기 시작했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며느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다. 그녀만의 방식이 있다. 그녀만의 속도도 있다. 기대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기대가 명령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밖에 못해. 내가 다 해봤던 일이야. 이 말 속엔 과거의 기준이 묻어 있다. 그 기준은 지금을 살아가는 이에게 갑옷이 되고 쇠사슬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인정하지 않고 속도를 맞추라고 하면 숨이 막힌다. 시어머니의 기대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비교로 나타나는 순간 사랑은 날이 선다. 며느리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다. 그 자리는 성적순이 아니라 관심과 이해로 만들어져야 한다. 넌 왜 저렇게 못하니? 예전 며느리는 잘만 하던데. 이 말들은 자신의 가정을 타인의 틀에 맞추는 것이다. 남과의 비교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타인에게로 향한다. 기대를 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한 기대는 불공평한 심판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대는 생겨나는 마음이고 실망은 그 마음이 흘러간 끝이다. 기대는 덜고 이해는 더하라.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 며느리도 사랑받고 싶다. 가정은 시험지가 아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기대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기대를 사람이 아닌 기준에 두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녀는 누구와도 같을 수 없다. 그녀만의 마음, 그녀만의 방식, 그녀만의 자리가 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가정은 비로소 편안해진다. 기대는 기다림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비교는 이해 없이는 상처가 됩니다. 각자의 향기를 인정할 때 관계는 온전한 인연이 됩니다. 제8장 용서와 화해 다시 손을 잡는 길.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상처로 굳는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낫지 않는다. 상처 위에 또 말이 쌓이고 그 말 위에 또 오해가 쌓인다. 어느 날 누군가 먼저 말해야 한다. 그땐 미안했어요. 제가 좀 더 부드러웠어야 했죠. 이 말은 지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관계를 다시 살리는 말이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사랑을 막아선다면 그건 벗어야 한다. 용서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손 내미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모욕했고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네셨다. 이 안에 마른 겨자를 가득 담고 온 마을을 돌며 절대 한 번도 다툰 적 없는 집을 찾아가 보아라. 그 집에 겨자를 두고 오거라. 제자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서로 다투지 않은 집은 없었다. 결국 그는 돌아와 눈물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다툼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완전한 관계는 없다.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를 품는 것이 수행이다. 용서는 선택이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는 잊을지 몰라도 나는 계속 그 순간에 머무른다.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웃으며 살아가지만 나는 그날의 말, 그날의 표정을 계속 곱씹는다. 용서는 과거의 나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 일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다. 그 말이 아팠던 것도 진실이다. 하지만 그 기억에 나를 가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다. 화해는 모든 걸 잊는 게 아니다. 다만 다시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다시 밥을 먹고, 다시 눈을 마주치고, 다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화해다. 손을 잡는 일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먼저 다가가야 한다. 차 한 잔 드실래요? 같이 시장 가실래요? 이 짧은 말이 깊은 감정을 녹인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천천히, 자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어색함이 지나면 따뜻함이 찾아온다. 모든 관계엔 틈이 있다. 그 틈을 메우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 늦어도, 돌아가도 결국 닿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래서 작은 편지를 썼다. 어머니, 제가 미숙했어요.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좋은 관계가 되고 싶어요. 편지는 울림이 있었다. 말로는 할 수 없던 진심이 글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날 식탁엔 함께 웃는 얼굴이 있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는 관계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다시 함께 쓰는 일입니다. 재구장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그러나 관계는 느끼지 못한 사이에 변해간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졌다. 어느 날 대화 속에 숨겨둔 한숨이 늘어났다. 그녀는 젊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고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이제 그녀도 나이를 먹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부엌의 칼날처럼 둘의 마음은 무뎌졌고 그러면서도 날카롭다. 서로를 향한 말은 줄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무엇이 상처였는지 이젠 명확하지도 않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다. 세월은 많은 걸 묻어버리지만 진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한노승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두 제자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나 사소한 말로 인해 갈라섰습니다. 어찌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앉으며 대답하셨다. 두 나무가 서로 붙어 자랐다면 그 가지는 엉켜 있을지언정 뿌리는 같은 땅에서 자란 것이다. 시간이 지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서로 기대야 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 지금은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용서보다 이해가 먼저다. 그 노승은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침묵을 깨고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한 그릇의 밥을 같은 그릇에 담아 두 사람에게 주었다. 늙어간다는 건 몸만의 변화가 아니다. 마음도 관계도 조금씩 변한다. 예전엔 날이 선 말들이 지금은 그저 공허하게 느껴진다. 화를 내기도 지치고 다투기도 피곤하다. 그때 알게 된다. 서로 늙어가는 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얼굴. 비록 정겹진 않더라도 멀어지진 않는 거리. 한 지붕 아래 오랜 시간 쌓인 침묵과 이해, 눈치와 배려. 그게 가족이다. 서로 불편했던 수많은 날들 속에도 같이 앉아 밥을 먹었다. 같은 공기를 마셨고 같은 계절을 지났다. 그건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다. 세월은 모두를 바꾼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날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말해야 한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이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 노년의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다.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로 안아주는 것. 고운 말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말이 되게 하라. 차를 한 잔 따라드리는 일. 소파를 먼저 내주는 일. 약속 없이 웃는 표정. 이런 사소한 일이 늙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정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끝을 향해 걷는다. 시어머니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낀다. 며느리도 언젠가 자신이 그 자리에 서리라는 걸 가끔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지금 주고받는 눈빛 하나가 기억으로 남는다. 지금 건네는 말 한마디가 후회의 무게를 줄인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같은 계절을 견디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러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제10장 업장 소멸과 가정의 해탈. 이 고부 갈등이 왜 이토록 반복되는가? 왜 같은 말, 같은 상처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가? 그것은 단지 성격 차이도 문화 차이도 아니다. 그 뿌리는 업이다. 과거에 지은 마음의 씨앗이 가정이라는 밭
끝에 떨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업의 결과이다. 기쁨도 슬픔도 다 그대가 지은 대로 오는 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둘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들의 갈등, 그들의 대화, 모두 과거의 인연에서 이어진 결과다. 업이란 단지 죄가 아니다. 업은 감정이다. 남긴 말, 하지 못한 말, 마음속에 눌러둔 원망이 형태를 바꿔 다시 만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를 늘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는 인연을 끊고 싶은데 왜 자꾸 그와 마주치는 걸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잔잔히 말씀하셨다. 전생의 그대는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는 그 상처를 안고 다시 태어났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만남은 업을 끝내기 위한 기회다. 피하지 말고 그 인연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라. 그것이 곧 해탈이다. 가정이란 전생의 인연이 모인 도량이다. 그래서 가족은 때로 남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거울 같고 시험 같고 도전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마음을 내면 업은 소멸된다.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의도를 바꾸면 관계는 변한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업을 녹이고 며느리의 미소 하나가 시어머니의 원망을 풀 수 있다. 해탈은 먼 산이 아니다. 해탈은 식탁 위에 한 끼, 따뜻한 물 한 잔 속에도 있다. 이제는 묻자. 나는 어떤 업을 지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남겼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 가정 안의 갈등도 깨달음의 도구가 된다. 갈등을 보며 또 시작이네. 라 하지 말고 이것이 업이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자. 그리고 그 순간 반응하지 말고 멈추자. 그 멈춤이 수행이다. 침묵이 아니라 자각이다. 참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누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게 나여도 괜찮다. 아니, 나여야 한다. 이 업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하기에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 마음부터 다스리자. 그 마음이 가정을 밝힌다. 그 마음이 해탈이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가정 안의 괴로움도 수행이 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다. 가정이야말로 마음 닦는 최고의 도량이니라. 밖에서 명상하는 자는 쉽다. 그러나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자, 비난받고도 자비를 잃지 않는 자가
진짜 수행자다. 가정은 전생의 업을 정리하는 최후의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비우면 업은 사라지고 해탈이 다가옵니다.